네, 지금부터 중앙동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비대면 온라인 교육 도시재생의 이해와 중앙동 현황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신영치입니다. 비대면 온라인 교육이라 굉장히 어색한데요. 여러분들도 저를 볼 수 없고 저도 여러분들을 만나 뵐 수 없어서 어, 사진, 제가 갖고 있는 사진 중에서 가장 좋은 사진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원주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원주에서 공부를 하고 도시계획이라는 학문을 공부하러 서울로 유학을 가서 도시계획가로서 오랜 동안 삶을 살다가 2002년도에 원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제가 사회적 기업인 지역문화 콘텐츠 협동조합 스토리 한마당을 창업을 해서 지역 문화를 발굴하고 기록하고 홍보하는 사회적 기업가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도시재생센터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한 30분 내외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비대면으로 이제 도시재생의 이해와 또 중앙동에 대한 진단을 함께할 시간을 갖게 되겠는데요. 짧은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저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의 도시재생이 무엇이고 또 우리 중앙동은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내놓는 아이디어가 정말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 동네를 위해서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훌륭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음, 어떤 그 기반이 되는 시작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저희가 그린 그림인데요. 굉장히 이쁘죠? 지금 보면 만둣국이 유명한 중앙시민 전통시장, 그리고 신나는 공연과 우한 카페가 가득한 문화의 거리, 그리고 지하 떡볶이나 국밥집이 있는 자유시장, 그리고 튀김이 맛있는 중앙시장, 그리고 미로시장까지 이거는 서울에 있는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또 고등학생들이 원주로 수학여행 오도록 원주를 알리는 그림으로 제작된 건데 굉장히 활기차고 활력 있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러한 좀 기쁜 그림 속에 어떤 원주를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도시재생이란 무엇일까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보면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 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2000년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신도시 개발이나 주거형 전면 정비, 즉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완전히 도시를 새롭게 만들거나 혹은 부시고 또 새롭게 짓는 그렇게 도시를 확장하는 정책 위주로 진행이 되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도심 노후화라든지 또 어떤 양극화 현상으로 이제는 양적 도시 성장의 한계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고 2000년대부터는 정말 그 도심에 사는 도시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한 재생으로 도시 정책을 바꿔야 되겠다는 정책 아래 2017년부터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는 것을 정부가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게 된 여건은 잘 아시는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저성장이 이제 순간이 아니고 완전히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외연적 확장과 개발보다는 기존 도심 지역 중심의 도시재생과 압축적 관리로서 문제는 마냥 파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고 실제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환경을
새롭게 활성화시켜서 이를 통해서 서로 돕고 또 일자리도 창출하는 성장 기반을 구축할 때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도시의 쇠퇴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건데요. 현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은 세 가지로 도시의 쇠퇴를 판단하는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인구의 감소, 사업 대수의 감소, 그리고 생활 환경의 악화인데 인구의 감소는 지난 30년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았던 시기에 그 인구가 20% 이상 감소되거나 최근 5년간 3년 연속 감소하거나 그리고 사업체 수 감소는 지난 30년 중에서 가장 사업체 수가 많았던 시기에서 5% 이상 사업체 수가 감소하고 최근 5년간 3년 연속 감소 그리고 그 지역에 20년 이상 노후된 건축물이 반 이상을 차지할 때 도시는 도시의 쇠퇴 지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동도 이러한 기준 안에 들어가 있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구로 선정이 된 건데요. 이러한 도시재생 사업의 필요성은 물리적 환경의 노후, 생산과 투자의 감소, 인구와 고용 감소, 또 이에 따른 사회 공간적 불균형이 발생하는 도시 문제 그리고 사회 문제가 결부되어 있어서 반드시 도시재생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종류라고 뭐 일단 세 개를 갖고 왔는데 이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들 앞에 있는 것들을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오신 이제 주민제한 공모사업은 이제 원주시 자체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제한 공모사업이 원주시뿐만 아니고 원주시 전체를 대상하는 것도 있고 이번처럼 현장센터에서 하는 중앙동 혹은 뭐 공산동만 해당하는 이제 주민제한 공모사업이 있게 되는데 이것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주민조직 5명 이상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어떤 그 도심 활성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사업을 제안하면 그 사업 내용을 보고 사업 기간 1년 이내에 작은 돈이지만 예산을 지원해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실행해 보도록 하는 공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되면 올해부터 시행되는 게 이제 도시재생 예비 사업이 있거든요. 도시재생 예비 사업은 주민조직 10명 이상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에서 주민이 제안하는 주민 공동체 거점 공간 같은 이제 소규모 하드웨어 사업 그리고 또 공동체의 또 다른 발전을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지원할 수 있는데 이것 역시 1년의 기간 동안 이거는 그 시비뿐만 아니고 국비와 지방비가 포함이 돼서 최대 4억까지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원주시에는 태장 이동이 작년, 재작년 주민들이 그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작년 12월에 신청을 했고 선정이 돼서 올 1년 동안 약 2억 정도의 돈을 가지고 도시재생 예비 사업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재생 예비 사업이 잘 실행이 되면 이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기간별로 유형별로 좀 기간이 3년에서 6년 정도 되는데 이때 투입되는 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해서 이제 100억 단위가 헐 넘는 이제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재생에 대응한 물리적 환경 개선뿐만 아니고 주민들의 역량 강화 소프트웨어 사업을 통해서 도시를 종합적으로 재생하기 위한 뉴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 3단계의 과정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원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은 지금 8개 동 11개 지역이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의해서 수립되어 있습니다. 모든 거를 우리 시비 원주시나 원주시의 자산으로 다 추진할 수 있으면 동시에 다 시작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그 재원 예산이 들어가고 또 주민들의 참여가 동시에 일어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는 이제 주민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쇠퇴도가 또 심하고 중에서 또 파급력이 높은 곳을 먼저 지금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 신청하신 중앙동이나 박성동, 봉산동이 이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선정된 지역이고 지금 우산동은 작년에 좀 떨어졌지만 올해 다시 신청을 하고 나머지 지역들도 순차적으로 주민들이 참여 역량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선정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참여 주체는 당연히 주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국가, 민간 투자자와 도시재생 지원센터 같은 중간 지원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에서 주체의 역할을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주민이죠. 주민은 지역 자원을 새롭게 발굴하고 또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맡게 되고 또 사업 시행과 이후에 운영과 유지 관리에도 주민이 참여하게 됩니다. 또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나 민간기업 등과 협력 혹은 지원 체계를 구축해서 시행하는 역할을 맡게 되고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도시재생 전략계획 그리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 의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같이 사업 선정이 되면 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또 이 5가지 주체들 간의 어떤 이해 갈등과 갈등을 조정하는 그런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국가는 재정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사실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지구를 선정하는 권한도 갖게 되고요. 그리고 도시재생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도시재생 기술과 기법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도시재생의 뭐 초기 단계라서 민간 투자자나 기업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예는 크지 않지만 앞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잘 본 궤도에 자리를 잡게 되면 이 민간 투자자나 기업이 같이 참여해서 고용 기반 창출이라든지 사회적 공헌 업무도 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간 지원 조직으로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도시재생 지원센터 혹은 현장 지원센터라고 불리는데 주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고 또 주민의 아이디어를 도시재생 사업으로 구현하기 위한 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참여하신 공모사업 같은 것들도 이제 시행을 하죠. 그리고 마을 기업의 창업, 운영 등 앞으로 이제 그 사업 지구의 중심이 될 주민들이 이끌어갈 역할들에 대한 컨설팅도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시 재생에서 주민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 이 활성화 계획 단계부터 주민들의 역할이 굉장히 필요한데 도시 재생이나 활성화 계획 수립할 때 주민들이 참여를 통해서 주민들이 정말 살면서 느끼는 지역의 문제를 제시하고 또 발굴하고 또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고민하는 역할을 맡게 되고요. 그리고 주민협체를 구성해서 또 다른 주체와들과 뭐 정부가 될 수도 있고 시청이 될 수도 있고 저희 같은 센터와 어떤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도시가 재생되는 또 활성화되는 그런 이제 협의체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 사업 시행 이후에는 다양하게 준비된 프로그램이나 하드웨어를 운영 관리하는 단계에서도 주민의 역할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사실 그 주민 참여라는 것이 없었던 건 아니고요. 뭐 주민 공청회라든지 주민 설명회라든지 도시재생대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긴 했는데 사실 이것은 지자체나 뭐 센터 혹은 일부 주민 중심의 계획으로 주민들 모두의 체감도는 뭐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요. 이제부터 이러한 그 주민들이 제안하고 발굴한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를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도입하고
또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다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예비 사업에 참여하도록 해서 주민이 도시재생 사업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지금 도시재생에서 주민의 역할과 참여의 중요성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딜 사업 선정 이전 단계에서는 역량 강화라든지 도시재생 예비 사업의 추진 기회 혹은 공모 사업 같은 이런 기회를 제공하고 뉴딜 사업이 선정이 되면 그 기간 내나 종료 후에도 어, 같이 계획도 수립하고 사업도 추진하고 이후에는 관리까지 이어지는 적극적인 참여 기반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도시재생 주민구호 사업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첫 번째 단계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특히나 그 중앙동 도시재생 현장센터에서 진행하는 주민공모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원주시보다 사업 예산도 더 크고 또 사업당 보조금 규모도 더 큰 것 같습니다. 아마 중앙동의 도시재생에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여러분들한테 제안받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중앙동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지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들 뭐 지역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계시니까 중앙동 잘 아실 거고요. 지금 뭐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기타 많은 택지개발 사업지구가 개발이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시민들이, 주민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이 중앙동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동 지역은 강원 가명이 있던 조선시대 그 500년 그 시대에도 강원을 대표하는 이제 수부도시의 역할을 하게 했던 곳이고 그 앞에 배말타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배말타운에 이제 그 배말타운은 현재는 아파트인데 지금 그 새벽 시장이 열리는 곳은 이제 배말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배말이라고 불렀는데 이 배말이란 뜻은 이제 그 한양에서 남한강을 타고 흥원창으로 해서 섬광으로 이렇게 원주 이곳 원주천에 배말이라는 곳까지 배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주선 나지 않는 소금 같은 것을 싣고 왔고 그다음에 이제 한양에서 필요한 궁궐을 짓거나 해서 필요한 황장목을 이제 싣고 나가고 뭐 그런 역할을 했던 곳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아래 보면 정짓들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이 정짓들은 배말에 이제 배가 여러 척이 동시에 이렇게 들어설 수 없으니까 아마 일종의 그 터미널처럼 정지 좀 대기하고 있던 곳을 정짓들이라고 불렀다고 제가 듣기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원주의 핵심 이곳이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곳이라고 이제 생각이 좀 드는데요. 원주시 이곳의 면적은 약 한 330만 해배. 그러면 뭐 쓰지 말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게 되면 한 10만 평 정도의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 쇠퇴 규제를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그 원주는 계속 성장하였고 지금도 유일하게 강원도에서 인구가 느는 도시 중에 하나지만 우리 원주의 원도심은 급격한 쇠퇴가 진행 중입니다. 최근 5년간 인구수가 8%가 감소했다고 그러고요. 또 최근 10년간 총사업체 수는 7.5%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후 건축물 비율이 85.8%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말 그 이 인구뿐만 아니고 사업체 지속적인 감소로 정말 도시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또 며칠 전 중앙시장 화재로 지금 더 이제 노화가 심각해지고 정말 위험도가 더 높아졌는데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85.8%니까 기준의 50% 이상을 아주 훌쩍 뛰어넘는 정말로 도시가 굉장히 쇠퇴가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원주시 우리 중앙시장가를 보면 지난주에 제가 갔었는데요. 주말에 그 신협 정기총회 때문에 갔었는데 아마 그때만 그러진 않았을 것 같고 전에보다는 많이 활력을 잃었지만 그럼에도 가장 인구가 지역 인구가 많이 오는 곳이 중앙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중앙동 지역이 갖고 있는 잠재력은 크게는 정말 이 중앙동 지역 내부에 굉장히 풍부한 역사와 문화 자원이 분포되고 있는 거죠. 또한 두 번째는 주변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음, 이번에 원주시민 전통시장이 또다시 자유관광형 시장 사업으로 또 선정된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시장은 이미 진행이 됐고 또 그거 말고도 주변에 뭐 지금 원지역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곳이 새롭게 변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파급 효과라든지 시너지 효과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이 이제 또 중앙동 지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주를 이제 그 다른 우리나라에서 볼 때 협동조합의 메카라고 부르거든요. 생명타상의 도시이자 협동조합을 이제 선도적으로 만든 도시이자 지금도 그 활동이 굉장히 강한 도시인데 그중에 많은 협동조합이 지금 중앙동을 중심으로 지금 분포되어 있어서 사회적 경제와 도시 재생이 아주 결정점을 갖고 상호 협력으로 갈 수 있는 잠재력이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높은 활용 가능성의 원주시 근대 건축물 역시 당연히 이제 원주의 예로부터 중심 시가지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근대 건축물 또한 굉장히 많이 그 남아 있어서 우리가 도시 재생을 통해서 사업 지구를 또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매우 큰 도시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음, 앞서 보여드렸던 것들 뭐 다 이해가 되겠지만 지금 이제 백종원의 이제 칼국수 집도 이번 찍었죠. 산업 경제적으로 지금 네 개 전통시장 그리고 청년예술 미로시장이 복합된 아주 그 원주민의 어떤 현지인의 생활의 근거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이 중앙동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역사 문화적으로도 지금 가명이 뭐 23년에 복원돼서 굉장히 밤에도 굉장히 화려한 조명으로 시민의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걸 또 포함 그걸 떠나서라도 골목 카니발 또 뭐 또 우리 댄싱 카니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어떻게 당분 지난해는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이런 카니발의 어떤 시작점이기도 하고 또 늘 이루어지는 이제 발행기기도 한 동네 축제 콘텐츠를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또 중앙동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코로나가 있었던 작년 이전만 해도 전국에서 이 협동조합을 배우러 원주로 오는 탐방객이 연간 15,000명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전국에서 이 협동조합하고 생명사상을 배우러는 이 탐방객들만 수요만 해도 굉장히 많은 수요를 중앙동이 잠재력을 갖고 있게 되는 거죠. 또 인문사회적으로도 근대문화 건축물이라든지 문화공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선보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극장을 살리고자 지금 시민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안녕 안녕 아카데미였죠. 작년에 14년 만에 어떤 정말 다시 문을 열어서 아주 짧은 행사지만 했었고 지금 이거를 이제 시민 자산으로 되살리기 위한 이제 노력들이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요 은행도 지금 사실은 근대문화 건축물로 지정되어 있는 이런 다양한 자원들이 이제 보유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구, 건축물, 사업체 다 지금 줄고 건축물에 대한 그 노후도 굉장히 높은 것이 사실이고 또한 이제 설문조사를 혹은 또 해보면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휴게 공간이 부족하고 소통 공간이 부족하고 도행 환경이 열악하다 뭐 이런 안타까운 이제 도시 쇠퇴 진단도가 이제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점과 또 기회 요소 또한 있습니다. 뭐냐면 강원 감역이라든지 조선
석산은행, 스탠더드 차터드 아까은행, 근대문화 이런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고 또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에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활발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또 전통시장이 이제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받아들여서 새롭게 변신을 추구하고 있고 또 다양한 축제들을 갖고 있는 이제 동네라는 강점이 있고요. 또 기회는 지역 주민의 높은 어떤 그 의지가 있습니다. 재생에 대한 의지도 있고 또 지자체 역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를 받아들이고 있고 또 가명이 지금 이제 역사 문화 자원으로서 존재하고 또 그것이 복원되면서 또 하나의 잠재력을 갖고 있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기타 사업들이 연계돼서 어떤 새로운 변화의 어떤 기회를 좀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스와트 분석 내용을 제가 올려놨는데 지금 시간이 뭐 충분치 않아서 이거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료를 좀 보시고 동감하는 것들 그리고 어쩌면 이 전략보다는 좀 더 많은 것들을 좀 판단하셔서 중앙동 지역에 어떠한 것이 보급이 됐으면 좋겠다. 어떠한 것이 제한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을 갈 수는 없지만 늘 그렇지 않았습니까? 해외여행 가면 이제 필수로 가는 것이 관광지인데 그 관광지 중에서도 전통시장을 가는 게 사실은 기본적인 이제 코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전통시장은 그 관광지가 아닌 물건 거래 장소에 약간 아직은 머무는 것 같은 생각이 제 생각인데요. 음, 지금 전통시장은 어떤 대형점, 또 대형마트 여기에 밀려서 완전히 그 존폐 위기가 정말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데 어, 1990년대에 4,500개 정도의 전통시장이 있었는데 이게 2014년도에 1,400개로 줄었다고 합니다. 매년 100개 이상씩 계속 감소하고 매출액 또한 이제 여전히 감소하고 있는 정말 그 고난 혹은 쇠퇴의 아주 중심에 서 있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또 제가 사례조사를 다녀보니까 이렇게 고전하던 재래시장이 그 반격을 시작한 곳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지금 현재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무튼 물품 거래가 아닌 어떤 관광지로의 어떤 부활을 노력하는 곳이 굉장히 많은 시장들이 그렇게 변형을 하고 있고 또 이런 것을 이제 전통적인 관광이 아니고 이제는 생활 관광 사업으로 이제 가서 보고 듣고 체험하는 이런 생활 관광의 패턴을 가지고 지금 여러 시장들이 다시 부활의 노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했던 것 몇 가지 말씀드리고 이제 끝을 내고자 하는데 어떤 가장 지금 중앙동은 이제 네 개 전통시장과 또 새벽시장 또 미루시장 여러 개가 이렇게 굉장히 어쨌든 이제 시장으로서의 조건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시장의 관광지로서의 좀 활력을 가지려면 일단은 소통을 위한 머무는 공간으로 조성이 되어야 될 것 같은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 어떤 방문객이나 또 지역 주민들 간의 친목 도모의 공간을 마련하고 또 쇼핑 후에 쉴만한 공간이 마련되면 시장에 이렇게 머무는 시간이 연장될수록 매출에는 기여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어떤 그 물건을 사고 파는 단순히 그 어떤 거래 장소가 아니고 사교나 친목의 장으로서 그 역할을 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머무는 공간이어야 되는 거죠. 저는 여기 가보지 못했는데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터키에 있는 이 시장은 좀 사람들을 머물게 하기 위해서 예배당까지 일부러 그 입구에다 설치를 해서 계속 그 시장에 활력을 어,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도까지 이제 발전을 시켰다고. 두 번째는 이제 지역 문화의 중심지이자 체험의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이제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뭐 매매만 하고 바로 떠나는 곳이 아니고 그곳에서 내가 늘 느낄 수 있는 문화적 가치든지 혹은 어떤 콘텐츠
혹은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으면 좀 더 전통시장이 관광지로서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일본의 대학생들이 그 빈 점프에서 새롭게 했다는 사진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원주 역전시장도 혹시 시간 나와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역전시장의 빈 건물들을 그 예술인들한테 지금 2년간 혹은 1년간 무료로다가 개방을 해서 그분들이 어떤 체험 공방이라든지 자기 전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금 새롭게 변신을 추구하고 있는 것들도 아마 가서 보시면 볼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전통시장이 되기 어떤 전통시장이 관광지로서의 변신을 위한 조건에 경험과 체험의 공간이 합쳐졌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 시장 중심의 중앙동은 유통기능과 더불어서 어떤 생활관광의 관광기능 그리고 탐방하고 체험하는 기능까지 합쳐져서 정말 소박한 인정, 풍속, 음식을 보고 즐기면서 과거부터 또 현대까지를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로서 좀 개발이 된다면 원도심 활성화라든지 상권 활성화라든지 공동체 활성화라든지 지속 가능성 이 모든 목표들을 이루는 선도적인 도시재생 사업주가 될 것 같은 생각을 음, 갖게 됩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도시재생에 대한 이야기와 또 중앙동 사업지구의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야기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저도 처음 해보는 그 온라인 영상, 온라인 강의라서 무슨 말을 했는지 뭐 생각은 잘 안 듭니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대로가 지금 중앙동에 있는 모습이고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싶은 모습 그 꿈이 또 중앙동을 새롭게 변신하게 될 그 아이디어가 되고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원주 원도심 중앙동이 시민과 역사 문화를 공유하는 공간으로 거듭나서 주거복지의 삶이 향상되고 도시 활력이 회복돼서 일자리가 창출돼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서 어, 사랑하는 지역의 어떤 활동 기반이 구축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정말 좀 어색했지만 다음에 꼭 기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좀 더 대면 시간이 돼서 정말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